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비판적 읽기 프린트니까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쭉 봅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거 얘기를 했을 때, 비판적 읽기를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우기는 건 비판적 읽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논리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 어떤 근거가 충분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타당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리고 적절한지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을 판단해가면서 읽는 거 그거 뭡니까? 바로 비판적 읽기라고 하죠. 자,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자, 어떤다고? 글에 사용된 자료가 과연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만한지를 판단하며 읽는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 체크를 합시다. 자,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비판적 읽기를 위한 자세 부분이 있었죠. 70페이지에서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뭐 그 있었죠. 자, 그거예요. 그거. 70페이지로 써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필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관점에 다른 내용이나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 반대한다고 해서 듣고 나서 야 그렇구나 반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긍정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계속 오픈 마인드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는다. 이게 비판적 읽기를 위한 자세였어요. 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자,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글의 내용이나 관점이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잘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내용이 과연 주장과 근거 간의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타당성을 판단해 보는 거라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 관점을 보는 게 뭐라고? 바로 공정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 거라는 거.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그 자료가 제대로 써져 있는가, 자료의 표현 방법이 제대로인가를 평가해 가는 거 뭐라고? 바로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 것이다. 그렇죠? 자,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또 뭐가 있다고요? 숨겨져 있는 그런 의도나 글 속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로 든 게 이제 그 초록색 지문에 있었던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하면서 그 안에는 바로 출산을 별로 출산이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읽은 그 교과서 지문이 있었죠. 자,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건전한 상식보다는 보편적 이치로 증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자,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건전한 상식보다는 보편적 이치를 따라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교과서 70페이지를 보시면 비판적 읽기의 방법 그 부분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전한 상식보다는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 했어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지죠.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도 봐야 되고 보편적인 이치에 맞는지도 봐야 되고 라는 겁니다. 알겠죠? 글에 사용된 자료가 그렇죠. 자료를 알아보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절성을 판단해 가면서 읽는 것이죠. 자료의 출처가 분명할 경우에 해당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도 우리가 이 자료가 적절한 자료인 것인지 그러니까 출처가 분명해. 출처는 분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뭐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봤던 초록색 지문에서 바로 그거 뭐였었죠?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뭐였지?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매년 심각한 하락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문을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거기에서 그거는 출처는 믿을 수 있었죠. 출처는 우리가 통계청이라고 해서 믿을 만한 곳이었잖아요. 하지만 2016년도 한 해의 정보만 제시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적절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적 읽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출처가 분명해도 그 출처가 분명한 것 뿐이지 출처가 분명하다 그럼 요거는 적절성이지 하지만 이 자료가 과연 그 내용과 주장과 잘 맞고 있는가 주장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도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해당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것처럼 바로 통계청이라고 하는 출처는 믿을만 했지만 2016년도 한 해의 정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적절성이 떨어진다 라고 비판적 읽기를 했었잖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다음 비판적 읽기 방법과 관련이 깊은 것을 연결하시오. 비판적 읽기 방법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주장이나 어떤 근거 간의 그 관련성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였죠. 주장이나 근거가 보편적 이치에 있는 것일까? 건전한 상식에 맞는 것일까? 뭐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걸 우리가 타당성을 따져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글에 사용된 어떤 자료가 제일 잘 사용되고 있는가? 뭐죠? 바로 적절성이죠. 자, 그리고 글에 나타난 관점이 치우치지 않았는가? 너무 장점만 얘기한 거 아니야? 너무 단점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보는 걸 바로 이제 공정성을 따져가면서 본다. 자, 그리고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문화적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예시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적서차별을 반대하고 이상국을 염원하는 필자의 어때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서차별 반대하고 이상국을 원하는 건 바로 글을 쓴 작가의 생각이구나라고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사회문화적 이념은 뭐겠어요? 거기에 사회문화적 이념,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이신양면, 그러니까 벼슬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 이런 사회문화적 이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야겠죠. 과연 이 의도가 무엇일까? 이 의도가 맞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면서 읽는 게 비판적 읽기예요. 필자의 취향 따위 이런 거는 그냥 비판적 읽기가 아니다. 그냥 알겠죠? 이런 거는 필자가 뭐 어떤 취향이다. 이런 거는 비판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항상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주목해서 읽는 걸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의 글에는 자, 필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렇죠. 비평가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글 속에 글을 쓴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글이 생산되고 유통될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이게 뭐예요? 바로 사회문화적 그런 배경이죠.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가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비판적 읽기 프린트 내용까지 전부 다 했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계속 얘기했던 예고한 대로 감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